이런 직업들을 위협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좀 익숙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AI랑은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영역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깊은 인간적 소통이나 영성의 핵심인 목회 같은 분야요. 아, 오늘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AI가 목사를 대체할 수 있나? 뭐 이런 단순한 질문을 좀 넘어섭니다. 네네. 이 자료의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AI라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우리 손에 딱 쥐어졌을 때 역설적으로 인간, 특히 목회자의 역할이 어떻게 더 깊어져야 하는가. 아, 더 깊어져야 한다? 네, 여기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기술에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걸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보내주신 글이 AI 시대의 목회자의 3가지 핵심 역량이라는 제목인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질문력, 메타인지, 실행력, 이 3가지 키워드가 사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뭐랄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꽤 묵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 3가지 역량이 대체 뭔지 또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본격적으로 탐색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역량이 바로 위대한 질문을 던지는 능력, 그러니까 질문력입니다. 질문력이요? 네, AI가 뭐 수백만 권의 책을 순식간에 읽고 정답을 찾아내는 건 잘하지만 어떤 질문을 던져야 의미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는지는 이건 전적으로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챗 GPT 같은 생성형 AI 써보신 분들은 바로 무릎을 탁 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똑같은 AI인데도 그냥 대한민국 수도가 어디야? 이렇게 묻는 거랑 198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서울의 도시 구조랑 시민들 라이프 스타일에 미친 영향을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해줘 라고 묻는 건 와, 차원이 다르죠. 결과물의 차원이 아예 다르잖아요. 근데 후자 같은 질문을 하려면 이미 그 주제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나 문제 의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지식의 패러다임이 정답을 아는 것에서 가치 있는 질문을 만드는 것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아, 예전에는 많은 정보를 외운 사람이 전문가였다면 이제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을 꿰뚫는 질문, 이걸로 자기 길을 만드는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시대라는 거죠. AI가 끝없는 지식의 바다라면 인간의 질문은 거기서 진주를 건져 올리는 탐사선 같은 겁니다. 탐사선이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결국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그냥 기술적인 요령만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요. 근데 이 자료에서는 질문력을 단순한 기술 이상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글은 질문력을 기술이 아니라 통찰의 영역으로 봐요. 통찰이요? 네, 특히 목회적인 관점에서 단순히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교문 하나 써줘. 이런 뭐랄까 기능적인 요청을 하는 건 그냥 AI를 비서로 쓰는 수준이라고 지적하죠. 네네. 그게 아니라 훨씬 깊이 들어가서 현대사회의 만성적인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인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신학적인 해석이랑 실제 적용점 3가지를 포함해서 설교의 뼈대를 짜죠. 와 같이요. 와, 이런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질문 안에는 이미 목회자의 신학적 고민, 성도들에 대한 깊은 이해 이런 게 다 녹아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내공이나 관점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런 깊이 있는 질문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그 해답으로 의외로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 2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성경과 독서. 네. 결국 AI한테 좋은 질문을 던지려면 내 안에 쌓인 게 있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렇죠. AI가 내 머릿속에 아예 없는 개남을 막 만들어주진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의 재료들을 더 세련되게 조합하고 확장시켜줄 뿐이죠. 네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인간과 세상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훈련, 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생각의 틀을 넓히는 과정, 이게 먼저 있어야만 AI라는 도구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수준 높은 질문이 나온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자료에서 나온 본계적 독서법이 인상 깊었어요. 책 내용을 보고 핵심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과정이요. 네, 본계죠. 저도 책을 읽다 보면 그냥 눈으로만 쓱 훑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그렇게 읽은 책 수백 권보다 단 한 권이라도 본계적으로 읽은 책이 더 강력한 질문의 재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내가 소화하지 못한 지식은 결코 날카로운 질문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럼요. 결국 AI 시대의 질문력은 내면의 깊이랑 비례하는 겁니다. 내 안에 쌓인 게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에 데려다 놔도 어떤 책부터 펼쳐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내 안에 무엇이 쌓였는지, 반대로 뭐가 비어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두 번째 역량, 메타인지랑 딱 연결되는 지점이겠네요. 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메타인지, 즉 자신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아는 능력. 이게 고대부터 강조된 덕목이지만 AI 시대에 와서 그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변화가 너무 심하니까 내가 가진 지식의 유효 기간은 짧아지고 내가 모르는 영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사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너무 오래된 격언이라 좀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지금 이 AI 시대에 메타인지가 다시 중요해지는 걸까요? 오히려 내가 모르는 건 AI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니까 굳이 내 무지를 알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착각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요? 네. AI는 이미 데이터가 있는 영역에서는 강력하지만 데이터가 없거나 아무도 안 가본 미지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개척해야 할 영역에서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내 판단이죠. 메타인지는 이 문제에 대해 AI의 답변은 참고할 만한가? 아니면 내 직관과 경험을 더 믿어야 하는가? 이걸 결정하는 내 안의 저울 같은 겁니다. 아, 저울? 네. 내가 뭘 모르고 내 판단의 근거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아야만 AI의 답변을 맹신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아, AI와는 뭔가 전지전능해 보이는 도구 앞에서 나는 여기까지는 알지만 여기서부터는 모른다 라고 딱 선을 긋는 능력이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메타인지군요.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겠어요. 수십 년의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용기. 이런 거요. 맞습니다. 내 경험이 모든 상황의 정답은 아닐 수 있다고 인정하는 용기. 그게 바로 메타인지의 시작이죠. 네. 이 자료가 그럼 이 중요한 메타인지를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흥미롭게도 전부 AI가 할 수 없는 아주 인간적인 활동들입니다. 첫 번째가 배운 것을 글로 쓰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보는 것이었죠. 네, 이건 저도 정말 공감해요. 머릿속으로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남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단어가 꼬이고 논리가 막히는 경험 누구나 있잖아요. 있죠. 그럼요. 바로 그 막히는 지점이 내가 제대로 모르고 있던 부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확실한 자기진단 키트 같아요. 가르치는 게 최고의 학습법이다 라는 말과 정확히 똑같은 거죠. 내 지식의 경계선을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니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와는 정반대로 묵상이나 자기 성찰 같은 아주 내밀한 활동을 제시합니다. 아, 하나는 지식을 밖으로 꺼내보는 외적인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내적인 활동이군요. 이 둘의 균형이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AI 같은 강력한 외부 도구를 잘 쓰려면 역설적으로 내 안을 들여다보는 힘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AI는 데이터를 분석해 줄 수는 있지만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존재의 이유를 성찰하지는 못하거든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내면의 동기나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객관화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결국 AI가 나의 지식 확장을 돕는 유능한 부조종사라면 메타인지는 그 비행기가 어디로 왜 날아가야 하는지 최종 결정하는 기장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위대한 질문으로 방향을 잡았고 메타인지로 내 상태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활주로에만 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결국 이륙을 해야 하니까요. 이게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역량인 실행력과 연결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말하는 실행력은 단순히 시작하는 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 바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즉 회복 탄력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요. 사실 우리는 실수하면 안 돼, 실패는 끝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AI 시대에는 실패에 대한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이 자료는 주장하고 있죠.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시대적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교육 시스템에서 실수는 오답이자 개인의 부족함으로 여겨졌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AI 시대에 아무도 안 해본 시도에서 비롯된 실패는 더 이상 오답이 아니라 세상에 없던 아주 귀중한 데이터가 된다는 겁니다. 와, 실패 데이터라니. 그 표현이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오네요. 실패가 더 이상 감정적으로 극복해야 할 상처가 아니라 다음 시도를 위한 가장 객관적이고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바로 그거죠. 제가 예전에 야심차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가 완전히 실패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좌절감만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방식은 우리 팀에 맞지 않는구나라는 가장 확실한 데이터를 돈 주고 산 셈이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AI는 기존에 쌓인 데이터를 학습해서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새로운 영역에서는 아무런 답도 줄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미지의 영역에 첫 발을 내딛는 인간의 과감한 시도와 그 결과로 얻어지는 실패 데이터. 이게 바로 AI가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가치인 거죠.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핵심입니다. 실패라는 데이터 포인트를 얻었을 때 감정적으로 압도당하지 않고 객관적인 정보를 분석해서 다음 행동 계획에 반영하는 능력. 그게 이론적으로는 멋진데 현실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특히 교회처럼 전통을 중시하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조직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다 실패하면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 이런 비판을 받기 쉽잖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이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자료는 안 해본 것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거기서 답을 찾아내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강조하면서 암묵적으로 리더십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역할이요? 네, 리더가 먼저 실패를 용인하고 그것을 가치 있는 학습 과정으로 인정해주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역을 시도했다가 잘 안 됐을 때 역시 넌 안 돼. 이게 아니라 좋은 시도였어.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웠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엔 뭘 해볼까? 와, 이렇게 말해주는 리더가 있는 조직만이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실행력이란 게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성공하는 능력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일단 시도한 뒤에 그 결과를 통해 배우고 또다시 도전하는 과정, 그 자체를 감당해내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AI가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는 결국 이런 수많은 실패 데이터를 기꺼이 쌓아가는 인간의 용기 있는 실행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나눈 세 가지가 그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질문력으로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고 메타인지로 자신의 상태와 한계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실행력으로 미지의 영역을 향해 과감히 나아가는 것. 이 세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비로소 우리는 AI를 뛰어넘는 인간 고유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자,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세 가지 튜브는 깊이 있는 질문력, 스스로를 아는 정직함인 메타인지, 그리고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실행력이었습니다. 네, 회복 탄력성을 포함한 실행력이었죠. 맞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능력을 연마해야 한다는 역설이 오늘 대화의 핵심이었네요. 그리고 자료의 마지막 부분이 또 다른 울림을 줍니다. 이 세 가지 역량이 단지 목회자라는 특정 직업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꼭 갖추어야 할 역량이라고 확장하고 있거든요. 이 말의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 우리식으로 해석해보자면 이 역량들이야말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에게 필요한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대체 불가능한 강점은 무엇인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는 신앙 공동체의 관점에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인상적인 답변을 제시했네요. 네, 질문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기꺼이 실패하며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 그것이야말로 AI 시대에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의 삶은 어떤가요? 당신의 일과 삶의 영역에서 그 어떤 뛰어난 알고리즘도 복제할 수 없는 당신만의 고유함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한 위대한 질문을 던지는 능력, 스스로의 한계를 아는 정직함, 그리고 실패로부터 배우는 용기 중에서 지금 바로 당신의 삶에 적용하고 싶은 단 한 가지는 무엇인지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